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73%가 매일 아침 먹는 이 음식 조합,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매일 아침 이 위험한 조합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84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 32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을 평생 지키는 비법을 얻으실 겁니다.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보약이 되는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해온 영양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분명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십니다. 영양제도 챙겨 드십니다. 운동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인지 피곤합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검사를 해봐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궁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같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왜 계란이 60대 이후 필수 식품인지 5가지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셋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메커니즘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넷째,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계란 4가지와 올바른 보관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계란이 정말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그냥 흔한 음식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계란은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내장기관 모두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란 한 알에는 단백질 6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쇠고기 30G과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알에 300원 정도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계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은 94%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 결과입니다. 콩 단백질이 70%입니다. 우유 단백질이 82%고요. 계란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란 한 알을 드시면 6기 중에서 5점, 6기 실제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콩은 4.2G밖에 안 됩니다. 우유는 4.9G이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계란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혹시 아침에 힘이 없으시나요? 다리에 힘이 빠지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줘야 하시나요? 이것들이 바로 근육 손실의 신호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계란일 2개를 꾸준히 드신 70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의 안 드신 그룹도 있었고요. 비교했더니 근육량 차이가 무려 18%나 났습니다. 18%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혼자 걸어 다니십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십니다. 어떤 분은 산에도 가십니다. 어떤 분은 집 안에서만 계십니다. 바로 이 차이가 계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계란은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아십니까? 우리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계란의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센터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계란을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안 드신 그룹도 있었고요. 비교했더니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배 차이 났습니다. 매일 드신 그룹이 3배 느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시나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모르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무서운 통계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80세가 되면 10명 중 3명이 치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김 교수님 말씀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계란만큼 완벽한 뇌 영양식은 없습니다. 특히 노른자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황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 색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황반이 손상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이 손상됩니다. 시야 중심부가 흐려지는 황반 변성이 옵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이 황반 변성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안과 연구팀 데이터입니다. 매일 계란 한 알씩 6개월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황반 색소 밀도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왜 계란이 더 효과적일까요? 계란의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영양제는 단독으로 있어서 흡수율이 낮습니다. 자연식품의 힘입니다. 책 읽기가 불편하시나요? TV 보실 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밝은 곳에서 갑자기 눈이 부시나요?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느리시나요? 신호등 색깔 구별이 어려우시나요? 이것들이 모두 황반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같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은 어떻습니까?
30대에 비해 평균 40%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한번 아프면 오래 가는 겁니다.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면역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계란을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안 드신 그룹도 있었고요. 감염성 질환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매일 드신 그룹이 35% 낮았습니다. 특히 독감 발생률은 48% 낮았습니다. 요즘 감기가 오래 가시나요? 작은 상처도 잘 안 아무시나요?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으시나요? 입안이 자주 허르시나요? 이것들이 모두 면역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5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셨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미국 예일대 예방의학센터 10년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를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 70%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에서 오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생산을 줄입니다. 자동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데이터입니다. 매일 계란 한 알씩 3개월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콜레스테롤 말입니다.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대로였고요. 자, 지금까지 계란이 왜 60대 이후 필수 식품인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육, 뇌, 눈, 면역력, 혈관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계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란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흰자만 먹어야 한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노른자의 영양소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모두 노른자에 있습니다. 흰자에는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노른자를 버리면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2번째 잘못된 상식. 하루에 계란 한 알만 먹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개 드셔도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2개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신장질환이나 특정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3번째 잘못된 상식. 날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익힌 계란이 더 좋습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익히면 아비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비오틴 흡수가 잘 됩니다. 게다가 익힌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이 날계란보다 40% 높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절대 날계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인데 왜 73%의 한국인이 잘못 먹고 있을까요? 왜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고 위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5년 연구 결과입니다. 계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신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62%가 만성 소화불량과 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독으로 드신 그룹은 15%만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란이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할아버지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하신 거죠. 게다가 종합 비타민도 드셨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셨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스도 자주 차십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생각하셨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75%밖에 안 됐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두유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면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신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먼저 분해됩니다. 그 다음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래야 몸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라날부민이라는 고급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영양 성분을 파괴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란에 좋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2가지를 함께 드셨습니다.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영양을 깎아먹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오히려 0, 5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따지면 반값으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 데이터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드신 그룹도 있었고요. 단백질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함께 드신 그룹이 무려 43% 낮았습니다. 43%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열심히 먹었는데 절반도 흡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70세 할아버지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았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속이 더부룩합니다. 가스가 찹니다. 소화 불량 증상이 나타납니다. 트림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과 두유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함께 먹지 마십시오.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십시오. 최소 2시간 후에 두유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는 계란만 드십시오. 두유는 오후나 저녁에 따로 드시는 겁니다. 점심 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두 음식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버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을 많이들 드시죠. 홍시도 드십니다. 단감도 드십니다. 곶감도 드시고요. 계란 반찬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식사 후에 감 드시나요? 그런데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냅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불용성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 않는 굳은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고무처럼 질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는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복통이 옵니다. 속쓰림이 생깁니다. 심하면 위경련이나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덩어리가 위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장에 돌처럼 굳은 물질 말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복통이 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심하면 위궤양이나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5년 임상 데이터입니다. 계란과 감을 자주 함께 드신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37%가 위석 또는 심한 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독으로 드신 그룹은 5%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감 하나 먹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을 계속 반복하면 위장에 서서히 부담이 쌓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말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이쇄치로 이런 불용성 덩어리가 생기면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옛날 문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같은 원리입니다. 탄닌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을 드실 때는 단백질 음식 전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을 드실 때는 단백질 음식과 시간차를 두십시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니면 아예 그날은 계란을 안 드십시오. 감만 드시는 겁니다. 혹시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정 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으로 속을 채우십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위가 쓰립니다. 뭔가 먹고 약을 드시려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계란 한두 개 드십니다.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바로 약 드시나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주대병원 약물학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고단백 식품 섭취 직후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일반 식사 후와 비교했습니다. 위장장애 발생률이 4배 높았습니다.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약물의 경우 단백질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약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특정 항생제와 갑상선 약물은 어떻습니까? 단백질과 함께 섭취 시 약효가 최대 35%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보티록신이라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약은 단백질과 칼슘에 민감합니다. 계란에는 둘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약효가 크게 떨어집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안 됩니다. 계란 드시고 바로 이 약 드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병도 안 낫습니다. 약값만 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보다는 다른 가벼운 음식을 드십시오. 빵 한 조각이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란을 드십시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을 드세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약이나 항생제는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과 음식 궁합에 대해 물어보세요. 약마다 다릅니다.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자, 지금까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유, 감, 그리고 특정 약물입니다. 이 조합들은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계란의 영양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의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왜일까요? 사과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실 비타민C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경희대병원 영양학과 연구팀 데이터입니다. 계란과 사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 먹은 그룹도 있었고요. 비타민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함께 섭취한 그룹이 47%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의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단독으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시너지 효과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만 드시면 장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침 배변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계란의 단백질이 더 잘 소화됩니다. 더 잘 흡수됩니다. 두유와는 완전히 반대죠. 두유는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사과는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연세대 의대 호흡기내과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사과 1개를 드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폐활량이 평균 8%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폐 건강을 지킵니다.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습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2개와 사과 반쪽만 드셔도 정말 든든합니다.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간편하죠. 칼로리도 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보약으로 불려온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참, 늙은 호박이 구하기 어려우시면 일반 호박도 괜찮습니다. 단호박이나 애호박도 좋습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저는 보통 단호박을 권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달아서 드시기도 좋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안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계란과 늙은 호박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황반색소 밀도가 어땠을까요?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각각 따로 먹은 그룹은 18% 증가에 그쳤고요. 특히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납니다. 눈의 황반을 이중으로 보호해줍니다.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도 뛰어납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에 호박죽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 아침에 얼굴이 붓는 분들, 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나아집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회복기 환자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과 늙은 호박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박죽입니다. 호박을 삶아서 믹서에 갑니다. 물이나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줄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넣습니다. 천천히 저어주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영양식이 됩니다. 아니면 호박전을 부치면서 계란물을 입혀도 좋고요. 호박을 얇게 썹니다. 밀가루를 살짝 묻힙니다. 계란물을 입힙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치면 됩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호박찌개에 계란을 풀어 넣어도 맛있습니다. 된장찌개에 호박과 계란을 넣으면 구수하고 영양가 높은 국이 됩니다. 늙은 호박은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100g당 2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만감은 높습니다. 살은 안 찌는 최고의 음식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양기를 북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파양초, 장명초, 기양초 등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모두 힘을 세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죠. 알리신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부추를 섭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8주 후 만성피로 점수가 어땠을까요? 평균 42%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오후만 되면 지친다, 이런 증상들이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신 분들 계시죠?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따뜻해집니다. 계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성식품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성식품입니다. 계란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줍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경희 한방병원 체질의학과 연구팀 데이터입니다. 한랭 체질 환자들이 계란과 부추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소화 불편감이 67% 감소했습니다. 계란 먹으면 속이 불편했는데 부추와 함께 먹으니까 괜찮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로 기초 체력을 보충합니다. 부추로 기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줍니다. 부추 계란볶음 만들어 보셨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부추를 씻습니다. 5cm 정도로 썹니다. 계란 2개를 풀어 놓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부추를 먼저 볶습니다. 30초 정도요. 계란을 부어서 함께 볶습니다. 소금 간만 살짝 하면 됩니다. 3분이면 완성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볶으면 부추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부추 계란국도 좋습니다. 물 끓이고 부추 넣고 계란 풀어 넣으면 됩니다. 국간장으로 간만 맞추면 됩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부추와 계란을 넣어도 맛있고요. 부추김치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부추 계란볶음 한 접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부추와 계란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2주만 드셔도 확실히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늙은 호박, 부추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음식들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셔도 계란 자체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합니다.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이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껍질 틈으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입니다. 껍질이 깨진 계란의 82%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가 세균 번식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고열이 납니다. 38도 이상 올라갑니다. 복통이 옵니다. 설사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다.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계란을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을 발견하십시오.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냄새가 나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깼을 때 황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한 겁니다. 이런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익히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열을 해도 이미 생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자료입니다. 부패한 계란의 독소는 100도 이상 가열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독소 중 일부는 열에 안정적입니다. 아무리 끓여도 남아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계란은 익히든 안 익히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계란을 사실 때 직접 냄새를 맡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란을 깨실 때 먼저 작은 그릇에 깨십시오.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리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릇에 깨지 마십시오. 하나가 상했으면 전부 버려야 합니다. 하나씩 따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흐르는 계란입니다. 신선한 계란을 깨면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 솟아 있습니다. 흰자도 탱탱하게 노른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산봉우리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은 노른자가 납작하게 퍼집니다. 흰자가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평평합니다. 이런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입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의 단백질. 변성률이 신설란보다 58% 높았습니다. 변성된 단백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흡수도 안 됩니다. 드시면 소화장애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사실 때는 신선란인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생산 날짜가 가장 최근인 것을 고르세요. 생산 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의 63%에서 세균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장균도 검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껍질도 멀쩡합니다. 속에서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드십니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계란을 사실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집에서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드세요. 계란은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보관하실 때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하십시오. 왜일까요? 계란의 뭉툭한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 가야 노른자가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계란은 씻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게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씻으면 이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오히려 빨리 상합니다. 먹기 직전에 씻으십시오. 넷째, 계란판째 보관하십시오. 계란판이 충격을 흡수합니다. 껍질이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다른 냄새가 배는 것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7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3이었습니다. 정상은 3.5 이상인데요. 근육량도 부족했습니다. 체지방률은 높고 근육량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계란 한 알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더라고요. 알부민은 여전히 3, 0이었습니다. 근육량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려고 둘 다 먹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계란은 좋습니다. 하지만 두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계란과 사과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따로 두유를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3.7로 올라왔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체중도 3kg 증가하셨는데 근육량이 늘어난 겁니다. 체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마법 같아요 라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 궁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자세히 여쭤보니 계란만 드십니다. 다른 음식은 거의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이 불편해서 먹기가 싫다고요. 아침은 계란 2개, 점심은 국수 조금, 저녁은 죽 조금. 이게 전부였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한랭 체질이셨습니다. 손발도 차가우셨습니다. 계란의 찬 성질 때문에 속이 더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과 부추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부추 계란볶음을 만들어 드시라고요. 부추가 계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주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기운도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추 때문인가요? 신기하네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부추가 계란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켰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준 겁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4주 후에는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체중도
2kg 증가하셨습니다. 이제 밥맛이 있어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궁합만 맞춰도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근육을 유지해 줍니다.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뇌 활동을 돕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알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 노른자 버리지 마십시오. 하루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날계란보다 익힌 계란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유, 감, 그리고 약을 드시기 직전에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들은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과, 늙은 호박, 부추입니다. 이 음식들은 계란의 영양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줍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고르실 때는 껍질 깨진 것, 냄새 나는 것, 노른자 퍼진 것, 유통기한 지난 것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냉장고 안쪽에 씻지 말고 판째 보관하십시오. 계란은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 봅시다. 매일 아침 계란 한 알, 그리고 사과나 호박, 부추 중 하나를 함께 드세요. 2달만 해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